어설프게 운동하잖아요. 돈 낭비, 시간 낭비, 관절 낭비일 거예요. 운동이 어려운 이유는요, 본인이 운동 자체에 의미를 크게 두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운동이 주는 효과는 크죠. 하지만 하기도 전에 본인이 의미를 크게 두면 너무 버겁고 무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중투TV 시청자 여러분, 제로준입니다. 헬스장이란 장소를 선택하는 이유를 4가지만 뽑자면 운동 분위기, 넓은 장소, 편리한 기구, 선생님이 지도, 크게는 이렇게 4가지일 것 같아요. 물론 접근성, 부대 시설 등 이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헬스장에 경험이 있거나 운동 습관이 잡힌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헬스장은 너무 무거운 단어일 수 있어요. 낯선 장소, 이동 시간, 내가 잘하는 걸까 하는 의문, 그로 인한 조금 창피함? 헬스장은 초보자들을 주눅들게 하는 묘한 효과가 있어요. 장소를 택하시기 전에 본인 몸을 사용하는 연습을 먼저 하고 헬스장을 가시는 게 열정도 자신감도 올라갈 거예요. 집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죠. 운동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쓰기 시작한 것부터 반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장소나 장비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홈트레이닝의 장점은요, 주변 시선을 받지 않아서 부담이 좀 적고 내가 알아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안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짧고 굵은 운동들로 하루 운동 투자 시간을 좀 줄이고 매일 꾸준히 운동 빈도를 올리시는 거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러닝 혹은 걷기 같은 운동들은 체지방이 연소되려면 몸에 예열이 돼야 하고 그 후부터 지방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진행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로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지방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루 1시간 정도의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합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에 긴장감을 주고 유산소 운동처럼 호흡이 좀 차오르게끔 진행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 강도인데요, 근육에 저항감이 너무 많을수록 무산소 운동에 가까워지고 관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적당한 힘, 적당한 반복수, 전체적인 근육 사용, 이 3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복부가 들어가고 배가 잘록해 보이는 효과를 내려면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복부 주변에 있는 근육 자체를 사용해서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돼요. 근육 자체는 사용하면은 조금 단단하게 타이트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코어 주변에 있는 근육은 흐물흐물하겠죠. 그거를 안전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우리가 허리가 잘록해지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무릎을 굽혀서 팔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손이 겨드랑이 쪽에 올 수 있게 먼저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손목이 너무 불편하시다면은 시작점을 약간만 위로 다시 올려주세요. 자, 이대로 팔을 앞으로 그대로 걸어갈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코어 힘이 약하면 허리가 이렇게 꺾이게 돼 있어요. 요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배꼽을 등에다 붙인다는 생각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셔주세요. 이 상태에서 배꼽 밑에 힘을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천천히 갈 텐데, 이때 어깨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게 되면은 팔에 부담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등이 일자로 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포인트는 내가 허리가 이렇게 과하게 꺾여 있다, 이렇게 되면은 허리가 부담이 되면서 팔에도 같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배꼽을 들이마시면서 허리가 일자로 돼 있는 걸 확인을 하고 팔을 천천히 앞으로 뻗어주는 거예요. 자, 점점 뻗을수록 복부에 타이트하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거예요.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목소리가 떨리죠. 자, 이렇게 앞으로 천천히 팔로 걸어갔다가 복부에 힘이 쭉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면 한 1에서 2초 정도만 버텼다가 다시 한번 팔로 바닥을 밀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2번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번 정도만 하셔도 생각보다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땀이 바로 터지실 거예요. 허리가 꺾여 있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복부에 힘을 잘 못 주고 있다는 얘기랑 같아요. 복부에 힘을 주면 허리가 꺾일 수가 없을 겁니다. 복부 자체에 힘을 주고 허리를 한번 활자로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안 될 거예요. 배꼽을
집어넣으면서 호흡을 조금 참아주고 이 상태가 됐다, 유지를 할 수 있다 라면 내 뒤에 있는 허리는 일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 자체에 부담이 오기 전까지만 가다가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하다가 조금 쉬우면은 횟수를 하나씩 올리시면 돼요. 하다가 너무 어렵다, 횟수를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중심부에서 점점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팔다리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스쿼트라는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건데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수건인데 집에 하나쯤은 있죠. 상체를 고정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목 뒤로 걸쳐주신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내 상체를 아래로 누르려고 하게 되면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배에다 힘을 주겠죠. 복부부터 요 가슴 쪽에 있는 근육들까지 아래로 쭉 조여지면서 상체가 되게 단단하게 고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리 폭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되 내가 골반이 많이 유연하지 않다, 내가 골반이 좀 좁다 하신 분들은 다리 폭을 조금 더 벌려서 앞꿈치를 15도에서 20도 정도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린 상태에서 앉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쫙 벌린 상태에서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발목이 유연하지 않거나 아니면 뒤쪽 허벅지 햄스트링이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짧은 분들은 이 동작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쭈그려 앉았을 때 뒤꿈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앉는 동작을 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 체형에 맞춰서 가동 범위를 설정한 거기 때문에 누구는 되게 많이 앉네? 나도 똑같이 앉아야지? 그러다가 허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닿게 하되 조금 덜 앉으시면 돼요. 자, 골반을 살짝 벌리면서 그대로 상체를 수건으로 누르고 앉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내려가면서 발바닥이 너무 뒤꿈치가 들리네, 혹은 앞꿈치가 들리네, 이런 동작이 없게끔 발바닥이 바닥을 전체적으로 누르는지 확인을 하고 눌렀을 때가 요 정도다, 그럼 거기서 다시 올라오시면 돼요. 난 이렇게 할 때 무릎이 좀 아프다 하신 분들은 앉으시면서 살짝 엉덩이를 뒤로 조금만 더 빼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꿈치가 떨어질 정도로 뒤로 빼시면 안 되고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뺐다가 그대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골반도 같이 펴져야 돼요. 골반을 뒤로 뺐으면 골반을 앞으로 밀어넣어야겠죠. 무릎을 굽혔으면 무릎을 펴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무릎과 골반이 동시에 움직여서 일어나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쿼트 동작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허리는 항상 어떤 운동을 하던 일자가 돼야 하고, 허리가 일자라는 거는 코어에 힘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허리가 일자인지 확인, 상체 운동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흔히 알고 있는 팔굽혀펴기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팔굽혀펴기라는 것 자체는 푸시업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운동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슴을 이용해서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진행되는 상체 운동이에요. 먼저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상태를 만들고 무릎을 기점으로 중심을 잡아주세요. 자, 손은 겨드랑이 쪽에 오는 거예요. 손이 앞쪽으로 많이 올라갈 경우에 어깨 부담, 팔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꼽을 들이마시면서 배에다 힘을 주는 겁니다. 허리를 일자로 만들고,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허리를 일자로 만들고 지면을 밀어서 올라와 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갈 때 허리가 이렇게 먼저 꺾이면 안 돼요. 허리가 꺾인다는 건 코어에 긴장감을 주지 않은 거랑 동일합니다. 코어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준 상태로 올라왔던 팔꿈치를 접으면서 다시 내려가 주시면 돼요. 척추 정렬시키고 바닥을 밀고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바닥을 밀고.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주먹을 쥐어서 밀어주세요. 진행하시면서 무릎이 아프면 요가 매트나 수건 같은 걸 깔고 진행하시면 돼요. 척추 정렬이 기본이고 팔이 움직이면서 상체를 밀어 올린다. 하지만 가슴 근육이 먼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손 위치는 겨드랑이 쪽에다가 두고 상체를 들어준다. 너무 극단적인 건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먹는 칼로리보다 마이너스를 시키는 건 어렵죠. 하지만 먹는다는 건 그만큼 음식을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살은 좀 찔 수 있어도 몸에 기력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마르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살은 찌지 않았어도 그렇다고 건강하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몸에 에너지가 없겠죠. 건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사 증진을 돕는 운동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투TV 시청자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운동 방법, 유익한 운동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